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품 개발 및 선정 오프라인 점포 상품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할 최동규 교수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한번 뵌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시장에 올 때마다 너무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도 큰 보람이고요. 우리 상인분들한테도 큰 보람일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까지 겹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대부분 다 온택트 시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일반화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전통시장의 가장 큰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온라인을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좀 적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예를 들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우수하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우수하다고 하면 온라인 아니라 마트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상품 개발을 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장님들이 점포에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상품이 하나도 없으면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안 오잖아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이 다른 옆에 있는 점포라든지 경쟁 점포보다 뛰어났을 때 손님들이 더 많이 오겠죠. 이 상품이 팔리는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상품의 가장 큰 본질이 어떤 거냐면 좋은 상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점의 본질이 뭐죠? 맛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맛이 없으면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점포, 우리 여러분들 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최대의 경쟁력은 뭐냐면 좋은 상품을 가지는 거예요. 이 상품은 또한 점포의 이미지이기도 해요. 우리 가게에 오면 다른 점포와 비슷한 유사한 점포에 비해서 우리 가게는 이 상품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상품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상품이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상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다 팔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상품 중에서 명품화하는 전략. 여러분들 삼성전자에는 TV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예를 들어 카세트도 팔고 다양한 제품들을 팔아요.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상품은 휴대폰 플러스 반도체예요. 이 두 가지 상품이 전체 매출액의 90%를 점유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도 점포에 이 한 개의 품목, 두 개의 품목, 소수의 품목이 내 매출의 70% 정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품화 전략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차별화돼야 되겠죠. 다른 경쟁자들이 판매하는 상품보다 차별화돼야 될 것이고, 또 경쟁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이런 상품의 질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 마케팅 시간은 아니지만 모든 제품이 팔려지는 것은 고객 때문이에요. 고객에 의해서 팔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은 내가 상품을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고 만들어낼 때도 우리 고객이 이 상품을 살 때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측면들이 잘 적절하게 조화된다고 하면 이 명품 상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품의 구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우리 전통시장에서 응용하기 쉬운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기름집에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짜서 방앗간에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팔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소주병에 담아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PT병에 담아드리기도 해요. 이게 물론 엄청나게 좋은 상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기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고향상해라고 하는 이 우리 점포에서 만들어낸 방앗간 참기름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포장도 예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예쁘게 해놓으면 3,000원에 팔려야 될 상품이 5,000원에 팔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고객이 저희 가게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우 저 집에도 야채 가게가 있고 이 집에도 있고 뒷집에도 있는데 저는 사장님 때문에 이 가게에 오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손님들 보셨죠? 그게 바로 사장님이 상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가게는 사장님의 친절하고 사장님의 훌륭한 서비스 정신과 사장님의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이 대점포가 상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은 제품이라도 이렇게 막 떠서 파는 거하고 이렇게 포장 용기에 담아서 이 상품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안동식혜라는 상품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얘를 어떻게 상품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뭐 우리 소규모 가족들, 1인 가족들이 또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포장 용기에 예쁘게 담아서 예쁜 브랜드를 만들어서 얘를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오늘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쭉 오면서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특성화 우리 첫걸음 할 때, 첫걸음 왔을 때 봤을 때, 그리고 작년에 와서 봤을 때, 올해 와서 봤을 때, 오늘 오면서 깜짝 놀란 게 시장의 상인분들이 뭐 VMD부터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너무너무 잘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사업단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걸치고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 내 가게에서 상품을 새로 만드는 것만 상품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품을 예를 들어서 상품화하는 과정도 상품이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내가 판매하는 품목을 제일 잘하시는 거는 우리 사장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아, 우리 가게의 최고의 핵심 상품들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상품화하는 과정들을 해서 우리 가게 하면 사장님에 대한 이미지도 떠오르지만 아, 우리 가게 하면 A라는 상품이 떠오르는 그런 핵심적인 명품 상품들을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언택트가 뭔지는 다 우리 상인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네. 어느 정도는 아는데 정확하게 들어가면 넓은 의미에서 조금 알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니까 제일 가장 큰 원인이 접촉이잖아요.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다 어디에 집에 있는 거죠. 집에 있다 보니까 뭐 하겠어요. 뭐 휴대폰, 스마트폰, 그렇죠. 그걸로 이제 쇼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언택트 시대라. 아, 이제 접촉이 없이 이제 개별적으로 혼자 이제 그렇죠. 비대면으로. 우리 전통시장에 이런 분들이 안 오니 저희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에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우리 강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제 온택트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들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온라인 시장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시장에 가더라도 내가 가지고 가서 판매할 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온택트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활성화 전략은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되는 우리 가게의 기본이 되는 명품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점포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상품을 갖는 것이 뭐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품목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가요? 교수님이 아까 미리 지적해 주셨어요. 저 떡집 하고 있어요. 떡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긴 하지만은 그 동안에는 그냥 기본 떡이 뭐 가래떡, 팥떡 뭐 이런 기본 떡이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떡 잘 안 찾죠. 아니 그 기본적으로는 샀는데 좀 네. 개발을 조금 하고 좀 모양이나 변형을 시켜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떡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상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상품 개발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중요할까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상품을 개발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개발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뛰어난 기술을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만들면 팔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 개발을 잘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의 변화들, 뭐 과거에는 뭐 A라는 것을 원했으면 지금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잘 반영된 상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 떡 잠깐 이야기하셨듯이 떡을 과거에는 뭐 팥떡, 뭐 흰떡 이렇게 드셨지만 지금은 그런 떡보다도 훨씬 더 젊은 친구들 또 30대, 40대의 친구들이 원하는 떡의 종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트렌드들을 잘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떡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만 사용을 했는데 아주 뭐 생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데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는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기본적인 트렌드들은 소포장 상품들 그리고 또 건강 트렌드가 굉장히 좀 우세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떡을 만들더라도 그런 영양떡 같은 거 그리고 또 환경과 관련된 우리 참 전통시장에서는 환경 이야기하기가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을 때도 굉장히 많지만은 요즘 젊은 소비자, 소위 말하는 이제 메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인식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환경에 또 유해된다든지 이런 상품들은 선호하지 않아요.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된 상품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점포 상품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할 최동규 교수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하고 우리 오프라인 상품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개발된 상품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판매하는 방법들을 오프라인 상품 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얘를 온라인에 팔고 싶다는 거예요. 온라인에 팔고 싶을 때 어떠한 방법들을 택하면 좋은지. 아까 제가 이제 그 좀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품화가 되어 있어야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겠죠. 만약에 내가 참외를 파는데 참외를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 참외를 예쁘게 박스에 담는다든지 포장을 해서 상품화해서 판매해야 되는 거죠. 이 상품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복잡한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쌀가게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쌀가게에 쌀을 갖다 팔으면 20kg에 5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어떤 사장님이 이거 뭐 4만 5천 원에 띄워가지고 5만 원에 팔아보니까 마진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저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팔아볼까? 생각을 했더니 떡을 만들어서 팔았더니 20kg 한 가마니가 얼마가 나오냐면 1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원형에 있는 상품들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상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쌀도 상품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얘를 한 번 더 가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더니 막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요. 가게세도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온라인에 팔 수 있다면 오프라인에서가 아니고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금 코로나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발생한 원래도 온라인이 계속 성장을 했지만 작년도에 이 온라인 시장들의 성장 규모예요. 오프라인 매출들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소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량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뭐가 줄었냐면 오프라인 우리 사장님들 매출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 줄어드는 매출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온라인 시장으로 완전히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도 온라인에 진출을 한 해 만에 사실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출을 해야 되고 진출을 하려면 저희들이 너무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만들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년부터 우리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깊게 들어가고 고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온라인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고 전통시장 매출도 올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반증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온라인 시장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뭐냐면 쇼핑하는데 컴퓨터에서 앉아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뭘로 하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죠.
이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스마트폰 혹시 출근길에 놓고 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집에다 놓고 출근했으면은 멘붕이 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뛰어가지 않겠어요? 그만큼 일반화돼 있다는 거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구글에서 그동안 막 사진 올리는 거 공짜, 유튜브 보는 거 공짜 했는데 지금 어제부터 유료화 시킨다고 하잖아요. 무료로 막 몇 년을 주고 이미 익숙해져 버리니까 유료화 시키면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인터넷의 모바일 생리지만은 어쨌든 지금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인터넷 판매 중에서 모바일 판매 비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바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 이거 하는 방법을 가기 전에 기본적인 이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이거 마케팅 하시는 분 맨날 이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이 상품에 대한 인지를 하고 내가 이 상품에 대한 흥미와 욕구를 유발을 시키면 기억하고 있다가 가서 물건을 사는 거죠. 이 기본적인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인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우리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아니면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사장님들이 속초 여행 갔어요. 저녁을 먹고 싶은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긴 스마트폰으로 가잖아요. 스마트폰에다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맛있냐고.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물건을 내가 인지하고 흥미를 느끼면 바로 검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검색을 해버리고 구매해버리고 또 요즘은 이 구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잘하면 영업사원이 필요 없어요. 만족한 소비자들이 내 거를 홍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부 1인 점포들이잖아요. 우리 교육받으라고 많아요. 1인 점포는 뭐가 와서 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인터넷 판매를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품에 만족한 고객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수 고객이.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소개해주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뭐 작년부터 이 라이브 커머스 굉장히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상동도 했잖아요. 제가 있는 저기 충남에 있는 보령도 해요. 뭐 공주도 하고 다 해요. 사실은 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 했을 때는 재미있고 신기하고 독특해서 보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얘도 하고 얘도 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차별화된 상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면의 본질에는. 다만 이러한 방법들이 이상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도 계속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 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방송에서 이게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누가 그걸 틀어놓고 보는 거 어렵잖아요. 이 스마트 스토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 있는 점포를 온라인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온라인에 갖다 놓으면 얘는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을 해서 우리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을 택하시는 것도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점포의 사장님들이 이런 온라인에 익숙하고 좀 부지런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런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도 중요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블로그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로그를 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장사가 유지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우수 고객 때문에 유지가 되잖아요. 이 블로그에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포스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 사장님들이라고 하면 그 블로그는 매니아층들이 생겨서 정말로 우수 고객들이 나한테만 올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인터넷 판매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로그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온라인 마케팅이 왜 중요하고 온라인 마케팅에서 어떠한 방법을 하는 게 이상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전통시장 상품 개발 사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는 말씀 해주십시오. 네. 생선 가게가 있어요. 네. 생선 가게에서 생물을 막 파시는 사장님 계신데 이 생물이 보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생물을 보관을 오래 보다니까
얘를 좀 말려서 팔으려고 생각해요. 반건조 생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관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이게 이 반건조 생선을 그냥 팔으려고 했더니 좀 위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거기에다 뭘 씌웠냐면 진공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일단은 상품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보관 기간이 길어지겠죠. 진공 포장만 해가지고 팔으려고 하니 뭔가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다가 브랜드를 붙인 거예요. 어떤 브랜드를 붙였냐면 아버지가 잡아오고 아들이 판매하는 생선이라는 그 가게 브랜드 이름이 뭐냐면 생선장수예요. 이런 브랜드를 팔아놓은 이런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화가 돼버리면 우리 그 오프라인 매대에서도 깨끗하게 상품이 팔리지만 이런 상품화가 잘 된 상품들은 스토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상품들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대부분 소비자들은 상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담아서 지금처럼 아까 전혀 새로운 상품이 아닌 거잖아요. 생물인 박대를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얘를 반건조해서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공 포장을 하고 진공 포장된 상품을 판매하려고 브랜드를 붙이고 이 브랜드를 붙여놓으니 온라인 시장에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대표적인 상품의 개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우리 생선을 판매하는 수산 점포들에서도 보니까 진공 포장을 예쁘게 해놓고도 팔고 있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브랜딩화할 수 있게 상품 개발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온라인 상품 판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강의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전통시장 입장에서 온라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아마 이번 달까지 각 우리 이제 문광영 사업을 하는 시장들은 대표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위메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전통시장 온라인 전문관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그 상세 페이지 우리 가게에 있는 상품들을 예쁘게 찍어서 입점하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혼자 하는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홍보도 어렵고 판매되기 어려운데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우리 시장에서 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도 하나의 뭐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를 사업단에서 운영할 때는 하는데 내 개인이 못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촬영하는 것만 배우면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집에서 가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거냐면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수단들이 좀 약한 것뿐이지 그런 뭐 라이브 커머스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거 말씀드렸죠?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 사장님들이 이용하기 제일 편리한 온라인 판매 수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에는 다른 사이트들은 뭐 홍보도 어렵고 어려움이 있지만 네이버에는 기본적인 고객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회원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물론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이 잘 갖춰져 있는 사장님들이라면 기본적인 네이버에 가면은 네이버 같은 데 가면 파워블로그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농라라는 이런 블로그에 가면 거기에는 기본 고객들이 한 뭐 150만 명 정도 이 농수축산물을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 고객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 상품을 올릴 수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판매만 하는 데는 1년에 회비를 한 30만 원 정도만 내면 얼마든지 상품을 올려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시장에서 좀 청년 상인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보령의 뭐 한내시장에 가면은 그 청년 상인들은 착한 정육점이라는 요 사장님은 농라라고 하는 블로그에서만 1년에 한 뭐 1억 5천만 원 정도씩 매출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도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가는 그 월정액인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내면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방법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와 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상인들이 다른 교육도 상당히 좋았지만서도 이번 강의는
뼈저리게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아주 명당이겠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